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 오늘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패널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자리에 모신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유병균 상임대표님, 그 다음에 신만섭 박사님, 그 다음에 디젤님,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이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아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난 꽉 찼다고 그러길래 한 10명 온 줄 알았네. 예, 아니 근데 워낙 포스들이 막강하셔서 좀 10분은 아니지만은 아예 그득 찬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조금 좀 전문적인 내용을 먼저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변경을 좀 추진을 했어요. 퇴직 후가 아니고 출국 후. 예, 출국 후, 예, 14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해서 지금 관련 이제 이주민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법무법인 공감을 앞세워서 여러 이권 단체들이라든지 지금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라고 태클들이 지금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는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 좀 차별이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 정책에 어떤 취지가 있을 건데,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먼저 알아보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유 대표님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 관련 법률,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월달에 개정 시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되는 조항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퇴직금을, 그러니까 좀 퇴직금을 지금 이제 적립해서 이제 만기 보험식으로 이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걸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사업장을 우리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의 법률에서는 이제 한 3회 이내로 이제 사업장을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업장을 이동했을 때 그러면은 이동할 당시에 이제 출국 기한이 한 2년 남았으면은 그 2년 동안 전 사업장에서 받아야 될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는 이 규정은 그 외국인 노동자의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이제 받아야 될 때 못 받으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그 근로기준법에는,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출국 후가 아니고 이제 퇴직 후 14일 이내 그렇죠. 모든 퇴직금을 포함한 사업주가 그 근로자 지급해야 될 모든 금품을 이제 지급 청산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기준법이 이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헌법에 위반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여기 법무법인 공감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 그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2010년도에 방금 이야기한 이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3회 이내로 그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 그 규정이, 우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의 법률의 규정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헌법상의 그 지급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때도 역시 여기 이제 공감해서 주도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헌법 결정이 나기를 이제 결론은 이제 기각됐습니다. 헌법 위반이 아니다. 기각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각 이유는
특히 그 쟁점이 그 당시에 과연 그러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헌법상의 권리 의무의 그 주체가 되느냐, 이게 우리 헌법으로 이게 헌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걸 그 논란을 해야 되고 이거 다뤄야 되는 문제냐, 이제 이런 문제하고 설사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헌법상에 우리 헌법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3회 이상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얻는 그 공익적 가치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사업자 이동을 3회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겪는 그 불편 내지는 그 인권 침해, 그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어느 게 더 높은 것인가, 어느 게 더 이제 가치 있는 것인가, 네. 그런 판단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3회 이내로 그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그 겪는 그 불편, 뭐 이런 침해, 권리 침해보다도 오히려 그 3회 이내로 제한해야 되는 그 이유, 그 사회적 공익적인 그 가치가 훨씬 높다. 네. 그런 이유로 이제 각하를 기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 건도 아마 그 두 가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그때도 결론은 기각이 됐지만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5명이 예. 위헌이라는 그런 의견을 냈어요. 5명씩이나. 예, 그래서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예, 그래서 그 해석의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뭐 저는 일치 결정으로 합의로 이렇게 그런 기각 판결 결정이 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공감해서 이 문제 뭐 사안은 다르지만은 그 어떤 그 쟁점은 거의 같기 때문에 뭐 다시 이제 재도전하는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공감이나 민변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있거나 아주 외면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퇴직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로 지급하는 그 제도적인 그 취지, 그렇죠. 그 취지가 이제 사실은 내 의견으로는 그게 바로 우리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인,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1년에 몇만 명씩 대량으로 이렇게 들여오는 것은 일반 우리 이제 저임금 이제 단순 노동자들의 그 어떤 생존권이라든가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권리를 심각하게 지금 침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그런 정책을 좀 국가가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순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너네들은 임금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너네들은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경쟁을 해서 임금을 낮춰라. 이제 이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예. 그런 짓을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헌법상에도 모든 국민이 이제 평등하고 특히 이 경제적인 면에서 정부는 국가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해야 된다. 예. 이게 헌법상의 우리 가치예요. 예. 그런데 힘없는 노동자들하고 했어. 지금 우리 일반 사무직이나 전문직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어요. 예. 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제 단순 노동자들은 한 20년 전보다 오히려 더 이제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임금이 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말하자면 이 생존의 그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정체돼 있죠. 그런 이제 지경에 처해져 있고,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90년대 그때 초반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다시피 일반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그 3D 업종이라든가 이런 산업 현장, 건설 현장에 우리 젊은이들이 안 가려고 해서 그런 업종의 기업들이
이 인력을 확충하기 상당히 곤란했기 때문에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들 대량으로 이제 받아들였다. 뭐 그걸 이런 거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우리 단순 노동자들이 20년 전보다 못한 이런 어떤 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고 오히려 그걸 갖다 촉진시키고 있는 좀 것을 국가가 이런 걸 좀 행하고 있다는 거는 이 자체가 이제 헌법 위반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출국 후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는 이 취지는 워낙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잘 이탈하고 또 출국하면서 바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불법 체류자들 만연하고 또 이게 이 고용 허가제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한다는 취지는 우리 단순 노동자들의 그 어떤 그 직업 선택의 그 어떤 그 자유를 가급적이면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고용에 관한 법률 등에 보면 이제 우리 사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노동자들 고용하는 그 노력이 고용했다는 그 고용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그 실적이 있어야 돼요. 예. 막바로 그 외국인 노동자를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총리 산하에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 정책위원회에서는 매년 그 이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갖다 송출 받을 때 그 직종이라든가 산업 분야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일단 이게 우리 국내 노동 시장의 어떤 그 왜곡이라든가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직종으로 이렇게 항상 그걸 이제 선별해서 예.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수를 조정하고 이렇게 수급을 조정하고 받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그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사실상 또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 법의 취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국 시 저 퇴직금을 받아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워낙 이 사업장을 이탈을 잘하고 이게 불법 체류자가 만연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작 우리 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는 업종에서 이탈해가지고 뭐 서비스 업종에는 엉뚱한 업종으로 가가지고 또 시장이 교란되고 노동시장이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구하고 무조건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인권이나 뭐 평등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상당히 억지 주장이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봐도 좀 본말이 전도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외국인 노동자들은 조금 불편을 주고 좀 뭐 그 인권을 좀 그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하더라도 그럼 어느 쪽에 법익이 더 큰 것인가? 이거를 판단해서 균형 있게 해야죠. 이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공감이나 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런 걸 모를 리가 없거든. 그럼요. 상식인데 이런 짓을 한다는 거는 참 이 사람들이 과연 외국인들의 그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외국인들과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그거 우리가 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이 현명하게 판단들 하실 거예요. 예, 아주 공감은 좀 이름 있죠. 이쪽으로는 아주 공감이 가요. 예, 공감이 갑니다. 예,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저들이 저러는지 공감이 가요. 이런 것도 외국인들 부추겨 가지고 그냥 좋게 그냥 이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자기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거 불만을 가지더라도 자기들이 법리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억지 주장으로 그냥 이 법정 분쟁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예. 부추겨가지고 이제 법정 다툼이 일어나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 변론을 맡을 것이고 결국은 자기들이 이제 밥그릇 시장이 넓어지는 거죠. 나는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짓을 하지 않나, 이런 엉뚱한 짓을 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었습니다만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이 두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고대로부터 하나는 땅 전쟁, 그러니까 영토죠. 또 하나가 백성을 걸고 하는 전쟁이라 그럽니다. 사람 전쟁, 그러니까 사람을 뺏기냐 마느냐.
이게 전쟁의 한 대표적인 두 가지 요소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대대적인 해외 인력을 들여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 국가 간의 양해가 되고 정치적인 해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해외 각국의 그 노동력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공익을 생각했기 때문이지 각각 사기업들이 자신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건 아니죠. 라고 하면은 이 정치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공감이라든지 이런 이주민 단체 같은 경우 이걸 사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입장으로 좀 환원해가지고 이걸 좀 오도하고 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쭉 듣기에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왜 어떤 이유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그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이 3대 업종이나 우리 저희는 산업 현장에서 그 인력이 부족한 그런 업종의 인력을 충원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한시적으로 예. 몇 년, 3년, 5년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들여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자기들 근무를 하고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아 돈을 벌었는데 나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처럼 그 동일하게 대한민국 동일하게 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죠. 그냥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인권 예. 이거는 우리가 챙겨줘야 되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통일하게 근로준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계약에 의해서 예.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업종에 몇 년, 3년 혹은 5년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근로를 하다가 가라. 그렇죠. 그런 이제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예. 그 계약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계약에 의해서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이 구속되고 서로 이제 그 지키점되는 그걸 헌법에다가 대고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보면은 그렇게 업종 자체를 제한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인 거겠죠.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이런 불합리한 테두리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필연적으로 왜 수입을 했냐는 얘기야. 왜 계약을 해서 들여왔느냐 그 자체가 악인 거예요. 보면은 이게 좀 그 본질을 좀 벗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그 국제 결혼도 그렇잖아요. 뭐 인권 얘기를 합니다만은 애초에 그런 걸 하지 말았어야지.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필연적으로 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뭐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러니까 왜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업종에 안 가려고 해서 이 외국인 노동자를 그냥 덜렁 수입할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업종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왜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파악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그런 업종에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먼저 해보고 그럼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그렇게 그런 노력은 안 해보고 그냥 덜렁 그냥 외국인들 수만 명씩 그냥 들여왔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에요. 거기에 대해 근데 이들은 정말 그 노력했다고 그래요. 아 노력했다고 합니까? 지금까지 노력했다고 저 얘기들 하고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까 그 뭡니까 그 헌법상에 이들을 갖다 들여오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과연 우리 헌법에 내국인 노동자들과 똑같은 그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헌법상에 그것을 갖다 그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좀 이들이 들어오는 것은 계약이에요. 계약이고 계약이라는 건 기한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업종도 지금 제한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저 엄연히 말이죠. 이건 헌법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차별이에요. 예. 내국인과 그다음에 외국인과의 그 차별인데 헌법은 그렇게 차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헌법이에요. 예. 헌법은 특정 국가의 주권의 최고 가치입니다. 네? 네. 네. 특정 국가의 그 주권 최고 가치의 발현이 바로 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 보편적인 그런 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 세계에 다 적용이 그렇죠.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헌법은 하나의 자- 단위 국가. 그러니까 단위 국가 그렇지 자연법이 예. 아니다. 그러면 단위 국가 주권을 갖다가 발현을 하는 최고 가치. 이것이 헌법이에요. 근데 이 헌법을 헌법에다가 대고 자꾸 정말 이렇게 소를 갖다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변호사들이 지금 그 공감에 있는 변호사들이 이런 헌법에다 대고 정말 여기다 대고 지금 계속해서 소를 갖다 제기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건 좀 무식한 발상 아닌가. 법을 갖다 안다는 법을 그리고 전공을 했다는 변호사들이 이런 기본부터 지금 흔들고 있는데 공감이 네? 가네요. 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게 네. 어떤 특정 국가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배타성을 좀 갖고 그러면 있는 상황인데 배타성이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감에서 소속된 그 변호사가 주장하는 거는 그 배타성 대신에 보편성을 주장하는 거죠. 모든 노동자 동일하게 취급하고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 일단 헌법 가치에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일단은 법리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이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어떤 그 주권 국가의 최고 가치의 발현인 그 헌법의 기본 틀마저 지금 흔들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이제 왜 기본 이걸 틀부터. 자꾸 이 공감이라는 데서 그 헌법에다 대드냐면은 그 선례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고용 허가제 이전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냐면 산업연수생 제도로 이제 그렇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게 요즘 같으면 이제 인턴식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의 말하자면 교육생이라 교육 수련생.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그러니까 수련생 교육생으로 들어온 거죠. 교육비자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대기업에서 인턴들 대학생 인턴들도 이제 그렇게 부려먹거든 그냥. 응? 월급 조금 주고 그냥 예. 어떤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상의 그 어떤 직업 안정 그 어떤 원칙도 지키지도 안 하고 그냥 부려먹기만 한단 말이에요. 싸구려로. 그래서 그 산업연수생 제도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하나의 노예제도다. 예. 21세기 노예제도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미연이다. 그래서 산업연수제도가 이제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고용허가제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고용허가제로 나왔는데 그 산업연수생 제도가 그게 위헌이라는 그 취지를 보면은 방금 말한 우리 헌법상의 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보고 그 산업연수생 제도 그 취지 운영하는 그 작태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예. 인류 보편적인 그 가치에 위배해야 된다. 그냥 완전히 얘들을 그냥 부려먹는 거죠. 지금 인턴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국제사회에서 네, 그래서 예. 인류 보편적인 그런 가치에 위배된다는 이제 뭐 그런 취지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제 뭐 그런 취지로 판결을 내렸던 거죠. 근데 그런 선례가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들이 한번 이제 이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는 노동 문제를 가지고 자꾸 대드는 것 같아요. 아니 산업연수생 문제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에서 욕 먹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과거 처음에 이제 그런 산업연수생 제도 같은 거를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도 말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라고 하면 그 부분을 헌재에서 좀 지금 현행 제도로 바꾸도록 한 거는 수긍이 간다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도 문제는 지금 공감이 너무 나가고 있는 거네. 그래서 산업연수생 제도 때는 예. 얘들이 하여튼 근로기준법상의 그 보호를 전혀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뭐 예. 산재라든가 예. 뭐 근로자가 아니죠 그냥. 그렇죠. 가서 이제 연수 받는 거예요. 그냥 예. 현장에서 연수 받는 시험을 해서 부려먹는 거지. 예. 과거에 우리 기업들이 직업훈련생 제도가 있었어요. 예. 뭐 그런 제도라고 지금은 이제 인턴식으로 이제 이런 인턴 제도식으로 해가 또 대학생들 이제 싸구려로 부려먹는데 사실 인턴 제도가 문제가 그렇죠. 많거든요. 이게. 그냥 아주 말도 안 되는 임금으로 그냥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으로 애들을 그냥 부려먹고 있는 거거든. 예. 이 참 보면은 공감에서 나름 좋은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이 집안이나 우선 좀 챙길 것이지 이게 좀 뻘짓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이 공감이라는 저 법무법인인가요? 예, 근데 이 법무법인이에요. 공감이라는 법무법인의 그 고유 영역인가요? 인권이라는 뭐 자기들만이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인 가치로 뭐 고유 영역은 아니고 이제 자기네들이 주로 이 문제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몇 이게 년부터. 타이틀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렇게 되죠. 공익인권법재단. 아니 이게 공익인권법 재단이라는 것이 그것이 법적으로 뭐 그 맞는 얘기인가요? 이름이 그래요. 그건 그러니까 자의적인 표현이에요. 자기네들. 그러게요.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류의 법리 다툼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세계적으로 봐도 이게 보편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를 자국 노동자랑 동일하게 취급하고 다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국가가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 우리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훨씬 많이 수입한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레이트 거의 자국인에 육박하는 외국인을 받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는 다문화 문제도 없고 외국인의 뭐 이런 노동쟁이나 이런 문제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런 문제를 스스로 공론화시켜서 외국인한테 상대적으로 법적인 행정적인 열등 위치를 자국인한테 강요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굉장히 외국인한테 배타적으로 적용하려는 이런 시도를 너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사우디나 이런 중동 국가들을 예로 든다라면은 또 이제기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반대쪽에서는 거기는 원래 그런 나라 후진국 아니냐? 그럼 후진국하고 어떻게 그 한국을 비교를 하겠느냐? 그런 나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가 절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가 아니라도 이제 대만이나 일본이랑 비교해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뭐 싱가포르 맞아요. 같은 경우만 해도 예, 전번에 싱가포르 진짜 그 우리 막장 다문화님께서도 하고 출연도 해주시고 했습니다만은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그 취업 제한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아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면은 여기서 이성 교제를 하면 안 된다든지 그 내국인과 그런 아주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정도의 그런 족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해당 국가의 공익을 목적으로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면 역설적으로 또 보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금전적 또는 일할 수 있는 근로의 기회를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만큼 그 너희들도 이러한 정도의 좀 불이익이라고 할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불이익이라기보다 기회를 주는 만큼 얻는 만큼 잃는 것도 있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 그 조건으로 일하러 가신 분이 자기는 인권 탄압받으라고 자청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렇죠. 경제적 이득을 나름 얻고 본국이 그 정도 받는 급여 수준에 비해서도 본국에서는 대단한 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국에 귀국해서 자신은 나름대로 중산층으로 성장할 목적으로 타국에서 기회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분들도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인권 탄압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균형을 맞춰야 할 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그 보증금을 국가에다 맡긴다라고 해요. 거액의 보증금을 국가에다 제도적으로 맡기게끔 돼 있는데 왜 돌아오지 않을까 봐. 그렇죠. 귀국이 그거는 보장이 돼야죠. 한국에서 이제 그 불법 체류자 중에 이제 베트남 그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뭐 통계상으로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베트남 정부에 이제 권고를 했어요. 이걸 좀 막을 방법을 불법 체류자를 막을 방법을 좀 한번 강구를 해라 했더니 그쪽에서 호응을 한 거예요. 베트남 정부에서 이제 그 호응을 해서 그 뭡니까 보증금 보증금을 갖다가 이제 그 맡겨라 출국하기 전에 베트남 그 노동자들이 이제 여기 그 한국으로 오기 전에 보증금을 갖다 국가에 맡겨라. 나중에 너희들이 돌아오면 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불체자가 많이 줄었나요? 글쎄 그 효과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일은 아니에요. 그쪽 어쨌거나 저 베트남 정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이 문제를 옹호하는 그 세력들은 이것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란 말입니까? 한국에서 그럼. 베트남 정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그럼 한국에서 어쩌란 내정 얘기예요? 간섭 하라는 얘기네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정말 뭐라 그럽니까? 그거 저 오지랖이 예. 오지랖이 넓어도 지금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방금 우리 이야기를 하기를 그 베트남 정부의 그런 조치가 불법 체류자 감소에 뭐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지. 없었고 베트남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 요구를 뭐 호응했다기보다도 마지못해 그냥 아니 자기들로서 나쁠 게 없거든. 그럼요. 돈을 챙기는데 정부가 예, 그 착복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 나는 그 보증금을 우리 정부가 받아야지 왜 베트남 정부가 챙겨느냐고. 예. 맞잖아요. 아, 예. 그러네요. 예. 이 정부가 거꾸로 된 한정 거꾸로 된 거지. 우리 정부가 뭐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다 그걸 요구를 하느냐고. 예. 우리가 베트남 정부에다가 그럼 요구를 해서 너가 송출할 때 그 1인당 얼마씩 우리 정부에 맡겨라.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들, 베트남 노동자들의 뭐 범죄라든가 뭐 잠적이라든가 예. 그 고용 계약을 뭐 위반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보증금을 맡기라고 해야 될 거는 우리 정부에서 보증금을 챙겨야지. 왜 베트남 정부에서 보증금을 그렇죠. 챙겨? 오히려 손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건 한국 정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말씀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보증금을 오히려 받아야 하는데 이거 공감이 나서서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 아니 뭐 한 발 양보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그 상대국에서 그 보증금을 받는다 해도 저는 뭐 거기까지는 뭐 그 양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한국의 소위 그 외국인 그 뭐 인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거기서 나서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참견을 하고 예? 오지랖을 떠느냐 이거죠. 걔들은 자기들 밥그릇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지금 뭐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지. 베트남뿐만 아니라 지금 미얀마에서도 이 보증금 제도를 좀 곧 실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우 베트남한테 아주 좋은 거 배웠네 아주.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이것부터 정상화해야 해요. 한국 정부가 보증금을 받아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국제적 호구 소리나 듣고 앉았지. 이게 참 보면은 그 정말 인권을 생각하고 공평, 공정을 생각한다라면은 이 이주민 단체 그다음에 공감도 마찬가지로 그 베트남 정부, 그다음에 한국 정부, 그다음에 근로자 이 3자 간의 관계를 좀 평등하게 보고 이거 풀어가야 하는데 딱 보니까 어느 한쪽은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네. 부당하게 지금 이 사안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과연 인권이고 공평이고 공정인가? 그러니까 벌써 좀 얘기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다. 이게 진짜 바로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함부로 그 위헌, 그다음에 인권, 보편성 그 짓거리는 소리에 저희가 사전 정보, 사전 지식 없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이런 게. 얼마 전에 그 우리 카페에도 기사가 올라왔지만은 일본 대법원에서 좋은 판례가 나왔어요. 법률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 국민에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하지. 그렇죠. 네. 그게 네? 상식이라고. 상식이지. 일본 예. 대법원의 이게 판례입니다. 예. 그게 보편성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외국인이랑 내국인이랑 구별할 필요가 없으면 국가라는 게 존립 근거 아예 그렇죠. 존재할 없어요. 필요가 없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혹시 그래서 이 국가와 국가를 갖다 구별하기 위해서 헌법이 있는 거고 그렇죠. 배타성을 가진 헌법이 있는 거고. 근데 그 헌법에다가 대고 자꾸 여기서 좀 헌법에다 대고 자꾸 소를 갖다 제기를 하는 거. 그럼, 이것부터가 좀 문제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어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헌재는 더 보편성을 추구한다라고 해야 하는 아예 건가? 그런 말이죠. 이 사람들 요구하는 것대로 하면은 국경 초월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관이라는 게 좀 희박한 사람들 아닌가요, 이분들이?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만약 그 이에 반하는 판결 내린다 우리나라 헌재 이 재판관들은 한마디로 이 상식이 부재하고 개념이 좀 박약하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데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이거든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제 그 틀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법 조항에 있는 대로만 그것대로 해석을 해서 딱 판결을 내려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법적인 양심에 따라야지. 굉장히 그 보수적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의 지금 그 법을 다루는 그 법조인들은 여기 그 변호사들이라든가 공감 변호사들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어떤 수준으로 가고 있냐면 지금 그 탈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국가를 지금 넘어서려는 또 국경을 넘어서려는 그래서 인류 보편적인 네. 그런 그 지향성을 가지고서 내가 보기엔 지금 그 국경을 초월하는 어떤 그 법, 네? 네. 세계 국가적인 어떤 그 법 그쪽을 그 지금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이건 너무 네.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에 무장 해제해라. 아, 그렇죠. 국경 네. 개방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한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은 외국인은 우대해주지만 내국인은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역차별. 하라고 그렇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매국질입니다. 이거는 예 진짜 이런 그 고유한 그 가치, 배타적이라는 게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이런 배타성을 버려가지고 얻을 게 사실 뭐가 있을지가 참 막연한데. 근데 이제 배타성 하면은 네.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갖다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요. 베타? 그거를 남을 갖다가 저 완전히 저 차별을 하고 그다음에 제외를 시켜버려? 구별을 해가지고 베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네.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법의 배타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고유 권한, 그다음에 그 고유 권리, 네. 다른 나라와 저 다른 그런 고유 권한과 고유 권리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그건 기본적인 그 법의 기초예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그 배타성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배타성을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 일반 이 청취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은 감성적인 배타성하고 이제 법의 배타성을 또 구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권을 가진 그런 국가에서는 반드시 그 헌법 자체가 기본적인 특성이 배타성입니다. 그렇죠. 그 배타성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안전을 그렇죠. 담보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그것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찾으셔가지고 그 헌법의 성격 네. 그걸 갖다 한번 좀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그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출국 후 14일 후에 그 노동자에게 이 퇴직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공감이 여기다 좀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왜 한국 정부가 이러한 그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됐느냐? 그럼 한국 정부가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반보편적인 그런 막대 먹은 정부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시행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이게. 예. 이게 뭡니까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된 원인이 아주 심각한 불법 체류 문제 때문에 그리고 한국 정부와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맺은 계약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딱 비자 기간 만료되고 했으면은 떠나야지. 떠나고 정말 훌륭하게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고용주가 다시 원한다라면은 필요에 따라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재입국을 해주면 문제가 아닌데 그냥 불법 체류해버려 잠수 타버리잖아요. 이게 보편화되고 오히려 네. 일반화되고 일상화돼 버리니까 네. 이게 계약 기간 중에도 예. 요즘은 뭐 원래 계약 만기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다 이게 들어서 이게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3D 업종 제조업 현장에서 일 안 해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버리고 예를 들면 이제 범죄에 가담을 한다든가 이런 뭐 불법 이런 어떤 그 사업장에서 뭐 그런 영업 행위에 가담을 한다든가 이래서 완전히 그 사회 안전을 갖다가 좀 위협하고 예. 이 노동 시장을 왜곡하고 그다음에 우리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 보호돼야 할 그런 영역에 얘들이 그냥 들어가 가지고 노동 시장에 이제 혼란을 일어나고 수급에 이제 혼란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헌법상의 우리 노동자들의 그 어떤 평등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리 헌법상 가치를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로 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국내 노동자들과 노동시장, 기업들, 네. 국내 환경, 사회 기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오히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을 한 거예요. 그럼 합헌입니다, 이거는.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헌을 소송 제기할 정도로
껄끄럽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 한국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정부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예. 노동자들 입장에서 크게 손해가 없어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사업장은 가급적이면 이동을 사실 안 해야 되는 거고 웬만하면은. 그러게. 예? 왜 사업장을 자꾸 이동을 해요?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사업장을 이동하는 걸 갖다가 방치를 하면은 결국은 얘네들이 이제 결국은 근로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예. 뭐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우리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안정적인 그 인력 수급 필요한 자기들 저 제조 현장에서 이거 어떤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또 그렇게 되면 일단 이 또 결국은 임금이 이제 올라가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조금만 뭐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뭐 나가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니까 예. 임금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최장 그러면 5년인데 자기들이 뭐 오자마자 어떤 저 회사를 다니던 바로 들어온 회사를 간두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그러면 길어야 전 회사 다니던 회사 그 퇴직금을 못 받는 거는 아무리 길어도 좀 5년인데 예. 5년 동안 뭐 좀 그걸 못 받는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어차피 돈 받으러 왔으니까 돈 벌러 왔으니까 그건 놔두면 결국은 이자까지 붙어가 받을 텐데 그렇죠. 안정적으로 자기 나라 가서도 이제 외환은행을 통해서 이제 자기 나라 가서 찾을 수도 있고 저 예전에는 이제 공항에서 주로 이제 외환은행에서 뭐 자기 나라 돈으로도 이제 한전에서 저렴한 그런 이제 환율로 이래가지고 송금 수수료도 아주 싸게 해서 이렇게 해줬거든. 요즘도 마찬가지고. 예. 자기 나라에서 보면 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렴한 그런 이제 수수료로 송금 수수료를 가지고 이게 자기들이 자기 나라 은행 가서 이제 송금을 그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 우리 정부가 그 걔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퇴직금을 잘 챙겨서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안전하게 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지. 그럼요. 그거 몇 년 뭐 퇴직금 그거 몇 푼 된다고 그거 못 받아도 뭐 무슨 자기들이 크게 그렇게 인권을 뭐 침해 당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기에는 이 공감이 괘씸한 게 이 싸가지들이 아주 괘씸한 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예 그 진보라는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각 국가 간의 인력 이동의 경계를 허물어라 이런 아주 강압으로 들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신자유주의 마지막이 인력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거라 할 것 같으면 그래요. 이자들이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권을 빌미 삼아서. 그거 맞아요. 예. 신자유주의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무제한 이동이죠. 그러면은 인력과 인권이란 서비스. 말을 올리면 안 되지. 그거랑 인권이랑은 참 병존하기가 좀 힘든 게 맞아요 또. 근데 뭐 신자유주의가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나름 기업들이 주주자본주의에서 수익을 많이 보게끔 해준 순기능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인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사각지대에 있다라고는 빈곤층이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자유주의가 결코 순기능만 하진 않았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평등하게 해버려라. 내국인 외국인 차별이 없이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인력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허하게 됨으로써 우리 내국인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더 인권 사각지대의 그 어려움을 더 극대화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딱 그걸 듣고 어떻게 느끼냐면요. 신자유주의의 뭐 장점도 있지만 그 단점으로 주로 얘기하는 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인력이나 뭐 자본이 이렇게 유통이 무제한으로 허용이 되면 그로 인해서 특정 국가의 제일 경제적 약자가 제일 착취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 말하자면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한테 더욱 가혹한 경쟁으로 내모는 정책이 돼버려요.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저 인권을 갖다가 외치는 자체가 그러면서도 그렇죠. 인권을 위선이라는 얘기인 게 예. 결국은 그 공감이라는 법무법인에서 인권을 지렛대 삼아 외국인들을 무제한 허용하고 그들한테 모든 그런 혜택을 다 주자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라는 건 그런 양극단이 아주 극단적으로 벌어진 사회인데 그럼 결국은 그거 가지고 제가 딱 내리는 합리적인 판단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무리수까지 두어가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 즉
경제적 약자 뭐 이런 사람들을 늘리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자기가 우월성을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진보나 인권, 평등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덕적인 우월감하고 지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우월성을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결국 원하는 거는 자신들의 어떤 지지 세력을 좀 넓히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시장 자기가 아니, 시장을 아니, 넓히는 거예요. 그건 그 진보의 가치도 아니고 그거는 예. 예? 진보의 가치도 아니고 그건 내가 보기에는 뭐 그들이 인권 내세우는데 인권적인 가치도 전혀 없고요 지금 보면. 네. 그래서 그건 뭐 얘기할 여지도 없어요. 예. 나는 그 가치를 갖다 거기 좀 뭐 평가조차 내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까 유 대표께서 뭐 그 퇴직금 있잖아요. 예? 그 외국인 노동자들 퇴직금을 뭐 그 하나의 그 저축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럼요. 예. 그 저축의 효과가 나지 않느냐. 예, 그래요. 예. 저축의 효과. 그래서 나중에 그 출국해서 돌아갈 때 뭐 목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 나름대로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뜻대로 이제 그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예. 있다가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쓸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예. 있고. 근데 여기 좀 안전하게 갖고 있다가 자기 나중에 돌려받는. 공감의 변호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의 변호사가 출국을 조건으로 그 이후에 출국 만기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퇴직금의 강제 저축이라면서 이주 노동자의 중요한 재산권인 퇴직금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행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뭐 다 이야기한 이야기야. 아니죠. 뭐 우리 내국인 노동자들도 다 강제 저축하고 있는데 무슨 뭐 기업들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지금 우리 뭐 의료보험료 내는 거, 국민연금 가입하는 거 다 강제저축이네. 뭐 준조세지 뭐. 이게 그렇죠. 사실 준조세이죠. 지금 기업들 퇴직보험, 퇴직연금 다 지금 강제적으로 그럼 중간 정산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뭐 제대로 다 찾아 쓸 수 있나?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자꾸 이런 그 자기 말의 모순을 갖다 겪느냐면은 이걸 자꾸 그 어떤 감성적인 차원에서 여기서 보세요. 그 용어를 갖다 쓰는 게 뭐 차별 행위, 그다음에 뭐 인권 차별, 네, 국가에 의한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용어들을 갖다가 아주 빈번하게 쓰거든요. 아주 익스트림한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와 이 감성적 표현에 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가당착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FTA 같은 경우에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국가 간의 교육의 차별성을 없애서 결국은 교육 조건이 더 우세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를 갖다 착취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그래요. 아, 그렇게도 해석하시나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하면 지금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딱히 네. 틀린 건 아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육 조건이 우세한 나라들은 FTA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네. 그게 좀 여리인 나라들은 안 하려고 하죠. 네. 미루려고 하는데 근데 이건 마찬가지로 인력 이동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평준화를 강요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고인플레에서 그동안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넉넉하지 못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전번에 우리 그 디젤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투자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이 인력 양성에서 투자 실패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고용노동부가 국익을 위해서 우리 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정말 선방을 하고 있는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근데 이거를 자꾸 위헌으로 걸고 넘어진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냥 어떤 단체가 어떤 조직이 좀 위헌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잘 한번 좀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그 헌법소원 이번 헌법소원 내용 중에서 말이죠. 중요한 쟁점이 지금 보험금 형태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전체 금액의 일부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금 외에 고용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이주 노동자들의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출국 만기 보험금보다 퇴직금이 더 많은데 원래 그 퇴직금의 잔액을 이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 후에는 받을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소장에 보면은 이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퇴직금 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 네. 잔액은 만약에 이제 네. 외국인 근로자가 그걸 받을 게 더 많으면은 그럼 받을 게 더 적으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거꾸로 그 뭐 저 외국인 노동자가 무슨 저 사업주한테 뭐 손해를 입혔다거나 네. 뭐 돈을 빌려 가지고 안 갚았다거나 가불해 가지고 음. 그래서 오히려 더 더 많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제 하고 정산을 해서 이제 사업주가 더 지급하면 되는 거고. 그걸 그러니까 또 그 사업주가- 그거를 자기가 달라고 요청을 해서 출국하기 전에 챙겨서 가져가야지. 근데 뭐 사업주가 누가 안 준다고 누가 뭐 주지 않아도 된다고 뭐 이런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지가 아니, 받아 근데- 챙겨서 받아가면 되는 자, 여기 거지. 지금 내용을 보면 말이죠. 그 출국 만기 보험은 삼성생명 등 5개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아마 그 예. 생명보험이 지금 예. 이걸 주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거 보증을 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국 만기 보험은 이거 뭐 틀림없이 아마 지급이 될 겁니다. 예. 더군다나 국가기관에서 이거 이제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퇴직금 잔액은 여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관이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 기업으로부터 자기가 다니던 그 회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출국 후에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 후에 그 개인 회사에 그 잔액을 갖다 퇴직금 잔액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왜 확신이 없어? 네.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럼 뭐 확신이 없다는 뭐 근거가 뭐예요? 아니 공감이 그거 받아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공감은 예. 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 예비 전부 범죄자로 다 보고 있는 거죠. 압득 기업으로 이제 그렇죠. 작업을 예. 하는 거의 그냥 뭐 잠재적 임금 체불을 하는 범죄자로 예, 취급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 대해서 거의 반기업적 시각을 갖고 예.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우리가 지금 기업을 갖다가 잠재적 범죄자로 지금 본다고 지금 네. 그쪽에서 지금 본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 공동대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든 내국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불법 체류를 이유로 출국해야만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주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웃기네. 자, 그러니까 형용모순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게 자가당착이네. 이게 예. 진짜. 그러면은 왜 정부는 그 이주 노동자들을 소위 외국인 근로자들을 왜 전부 잠재적 범죄자로 보느냐? 그건 잘못이다 하면서 지들은 우리 기업들과 심지어는 정부 기관마저도 그렇죠. 잠재적 범죄자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주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예. 대응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비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네. 당신은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믿어도 나라와 이 국내 기업들은 못 믿겠다 이거네. 참. 그거죠. 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불법 체류자는 이제 더 늘어난다. 만약에 이 법이 계속 이렇게 시행이 되면은 오히려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로 계속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왜 떠나지 않으면은 퇴직금을 안 주는데 그럼 법적으로 퇴직금을 줄 수가 없는데 퇴직금 내놓으라고 버틴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지. 그런 사례는 그건 말이 안 이거 되고 완전 그런 일은 모순이지. 없을 것 같고 내가 예? 보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설문조사 해보세요. 출국을 안 하면 퇴직금을 안 주는데 어떡할 거냐 나라에서. 못 주겠다는. 그럼 출국해야지요. 하지. 그렇죠. 그거 받을 때까지 스트라이크. 이거는 범법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저 외국인
인권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보니까 얘들이 이렇게 허접하네. 이거 뭐야 이게? 이게 그다음에- 논리가 참 뭐 논리라고 볼 수가 없는 논리 아닌가요? 아니, 논리에도 안 맞고 순리에도 안 맞고 예.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인권 단체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까? 진짜? 수준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또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여기 또 한 가지 참 이 어처구니 없는 그 발언들이 나와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요번에 그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 백기영이라는 사람의 페이스북에 물론 이제 그 공식적인 그런 그 언사는 아닙니다.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4월 6일자 페이스북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명서 퇴직금 제도 예. 계약을 갖다 철회하라는 그 성명서를 갖다 여기 옮기면서 누구의 글을 갖다 여기다 같이 올려놨어요. 예. 개인적인 글을 김원주라는 사람이 그 글을 갖다 올려놨는데 거기 보세요.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이 노동부 쌍놈의 자석들. 민간 조종관이란 개떡 같은 제도로 이주 노동자들 임금 빨게 몰라고 개지랄을 떨지 않나. 퇴직금 갖고 이주 노동자들에게 공갈 협박하지를 않나. 앞으로는 삼성화재 무시하고 14일 지나면 바로 고발 조치해서 무조건 사장을 불러서 조사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퇴직금 청산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혀 근로감독관들 뺑뺑이 함 돌려봅시다. 그래야 이놈들이 정신 차리지. 얘부터 정신 차려야겠네. 이거 정말 아니 도대체가 이러한 그 발언들을 말이죠. 이런 아주 저급한 아니, 이런 거 저급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이런 완전히 논리도 없고 말이죠. 정신병 수준이네 거의.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소위 그 인권주의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소위한 요즘에 인권 팔아먹는 애들인 것 같은데 이게 보면 퇴직금을 청산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혀라? 그러면은 그 불쌍한 외국인 근로자들 퇴직금 날려먹겠다는 얘기네.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로감독관들 뺑뺑이 돌려보겠다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풀겠다고 불쌍한 외국인 근로자들 희생 삼아서 근로감독관들 정부 아주 그냥 그 빨개 벗겨버리겠다 이거네. 아주 이거 뭐 완전 극단적인 거의 사고네. 인권을 도구로 이 양반들은 거의 테러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공권력에 그러게 대해서 말이에요. 거의 테러 수준인 이 건데. 사람들이 걸핏하면 뭐 극우주의자들 그다음에 뭐 제노포비아들 뭐 하면서 그냥 그들의 그냥 그 테러 본능 그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이죠. 계속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 지금 발언하는 거 보세요. 이게 말투 보십시오. 이게 거의 테러 수준이에요. 네, 공권력에 기가 대해서 막힙니다. 무슨 물리적인 테러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무슨 뭐 자기 나름대로 합법적인 기준으로 거의 테러 수준으로 주장하는 이 건데. 출국 후 퇴직금 지급 제도가 꼭 필요한 게 지금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용한 적이 있는 이런 고용주들 이야기들 이제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이제 그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뭐 태업을 하거나 예, 이래가지고 해고를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경우도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제 그 피해는 이제 고용주한테 가는 거지. 일을 안 하니까. 예. 일을 안 하고 뭐 어영부영 이렇게 이제 그리고 해고를 유도해 버리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3회 그 계산에 이제 안 들어가거든. 예, 그 예. 자기한테 그 책임이 없는 경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간에 만약에 이제 출국까지 퇴직금을 이제 안 주게 되면은 이제 함부로 자꾸 이제 직장을 웬만하면 옮기려고 이제 안 하겠죠. 이제 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임금 차액이 자꾸 나오지만은 출국 후 이제 퇴직금 이제 지급 제도, 이제 퇴직 보험 제도를 이게 하는 게 또 좋은 게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장난질에서 임금이 자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를 좀 억제하는 그 효과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잖아요. 월 납입 보험이. 예. 이제 그러니까 이런 차익이 아마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임금이 이제 그대로 올라갔으니 그보다 더 많다 이렇게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내국인이나 우리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출국 만기 보험 제도가 이게 상당히
서로 간에 국가도 좋고 포용주도 좋고 그럼요.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봐요. 이런 룰이 유지가 될 때 외국인 근로자들도 계속 합법적인 틀 내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틀이 자꾸 무너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송출 중단해 버려라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럼 그 후과는 공감이 책임져야겠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공감의 변호사가 또 하는 말 중에 이것도 아마 그 소정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출국 후 퇴직금 지급은 재산권으로서의 퇴직금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 아마 저그법 그러니까 가행 금지라는 예. 거는 개인의 그 자유를 지나치게 네. 어떤 그 공익을 내세워서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자 그런 근데 원칙이 웃긴 말인 게 네. 우리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지 않나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 뭐 사건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이제 그 규정을 좀 이제 규제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함부로 개인의 그 법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점. 그게 가행 금지 원칙이죠.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진짜 공평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 공감의 측에서 주장하는 자꾸 이제 이 제도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침해받는 그 법익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불법 체류자가 자꾸 생기고 이제 노동시장이 결란되는 걸로 인한 그 침해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침해되는 법이 어느 게 더 중요한가? 답이 나왔지. 예, 그걸 이제 판단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는 좀 불편할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손해될 거 아무것도 예, 없어요. 손해 볼 거 아무것도 없고 불편해. 근데 단지 이자는 붙어.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돈을 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손해 보는 것도 아니야 전혀. 예, 불편 감수할 만해.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런 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불법 체류의 증가라든지 임금의 증가라든지 이로 인한 우리 사회가 지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자, 이게 불법 네. 체류에 대해서도 여기에 또 영 변호사 공감의 법무법인 공감의 그 변호사가 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 개정 명분으로 이번 그 법 개정 명분으로 미등록 체류자 이거 뭐 맨날 이 사람들 이렇게 법 전문인 사람들이 자꾸 이런 법적인 그 용어를 쓰지를 않고 이렇게 그거는 뭐 걔들 이제 의도적으로 네? 그러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말할 감성적인 말, 가치도 임의적인 이런 용어를 갖다 쓴다는 것부터가 이거 참 큰 문제인데 하여튼 어쨌거나 한번 하여튼 인용을 해봅시다. 법 개정 명분으로 미등록 체류자, 소위 불법 체류자 발생 억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역시 퇴직금과 체류기간 초과의 연관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체류 기간에 체류 기한에 맞춰서 귀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초과 체류자 문제를 이유로 모든 이주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시기를 출국 후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인권 침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기 얘가 대해서, 지난번에 그 영주권 전치제도 뭐 저 문제로 이제 공청회 할 때도 뭐 그 발표를 하다가 저 욕을 진딱 들어먹었잖아요 청중들한테. 얘가 주장하는 게 전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 지금 지금 절대 다수의 네. 외국인 근로자가 다 출국에 맞춰서 기한에 맞춰서 출국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지. 사실이 아니고요. 완전히. 그거는 지금 그 통계로 나와 있는데 그 불법 체류자 뭡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갖다가 지금 송출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여기 중국 동포신문이라고 저 인터넷 신문이 있네요. 거기 내가 기사를 한번 봤더니 어쨌거나 자기 입장에서는 그 불법 체류자를 갖다 될 수 있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 그런 그 입장을 취해야 되는 그 신문인데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한국의 불법 체류자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30%라고 그랬어요. 30%면 이거 꽤나 많은 거죠. 어마어마한 거야. 3할이면은 야구에서도 3할 타자면 강타자. 그 공식적으로 지금 150만 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3할을 더 붙여야지 실제 외국인 숫자가 오로지 이쪽 공감에서는 제중 동포는 이제 이 방문 취업제에 의해서 이제 관리를 받지 이 고용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률하고는 조금 이제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뭐 그걸 뭐 통계적으로 이제 뭐 제외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이제 그 어차피 통계 수치로 언급한 게 아니고 절대 다수라는 그러니까. 감성적인 저이 신문 아까 그 인터넷 신문에서 분명히 전체 그 지금 불법 체류자 한국에 있는 전체 불법 불법 재정동법뿐만이 네, 아니고 전체 전체다. 불법 체류자 수가 제가 불법 체류자 비율이 30%라고 얘기를 했어요. 30%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럼요. 지금 법무부에서도 한 뭐 20만 가까이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 예. 근데 그게 무슨 추정치보다 절대 다수 더 무슨 많다고 훨씬 더 생각하지 많. 않아요? 추정치보다 통계가 더 나타나는 많죠. 게 훨씬 더 많지. 예.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변호사라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자질이 있는가는 참 의심스러운 게 계속 감성파리 언어를 네, 써요. 네. 법적인 이건 용어를 지금- 쓰지 않고. 그렇죠. 이건 저 법적인 훈련이 좀 제대로 안 그래서 되는 소설가가 되든지 네. 아니면 어디 저 이건 뭐야 법적인 언론인이 됐어야 할 사람이야. 그냥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체류 기간에 맞춰서 귀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초과 체류자 문제를 이유로 모든 이주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시기를 출국 후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인권 침해이다. 자, 여기서도 지금 요걸 뭡니까? 문장 뭐 표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용어적인 차원에서 이걸 보더라도 이건 대단히 이거 법조인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 키포인트가 지금 뭡니까? 절대 다수의 노동자, 그 다음에 소수의 초과 체류자 문제,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인권 침해. 자, 이러한 문학적인 용어를 갖다가 여기 법률 용어에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빈번하게 적용을 시킨다는 건 이건 도대체 난 법조인으로서 이게 그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사업장을 이제 계약을 위반해서 마음대로 이제 이탈해서 이제 막 이렇게 안정 또 직장에 또 정주를 못하게 돌아다니다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 사실 범죄를 가담하게다. 그러니까 사업장을 이탈해서 사실은 다 재취업이 안 되면은 일단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도록 하는 그런 다시 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 제도도 돼요. 이게 이 제도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나는 이게 유용한 제도라고 본다고 이게. 이 제도 시행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게끔 여러 시민단체들, 우리 문사연이 앞장서 가지고 고용노동부에도 그렇고 좀 많이 응원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고용노동부에도 우리가 지지 성명을 보내고 이런 공감의 이런 작태를 이제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 성명서 내용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도 좀 이렇게 하나 보내고 예. 여기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여론이 공감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헌법재판관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이 여론이 공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비공감. 예, 비공감. 그다음에 이 공감이나 뭐 아까 뭐 인권 단체들이 왜 이렇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런 주장을 하느냐면은 요 법률 요 21조에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업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 돈하고 관련된단 말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 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 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이래가지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지원 사업,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 사업,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등에 대한 홍보 사업,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래놓고 그 다음에 24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이래가지고 국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시장이에요. 이게 이 시장이 이 외국인 관련 이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들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는 모든 게 이게 이 변호사들이 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어떤 그렇죠. 일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제 시장이 돼 있으니 이게 자꾸 이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우리 정부와 이게 분쟁이 생겨야 이 공감이라든가 이런 저 로펌은 이제 돈벌이가 되는 그 거죠. 말하자면 생계형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생계형 인권. 생계형 진보. 그렇죠. 생계형 진보. 더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은 얘들이 인권 변호사들이 아니고 예. 하나 이거 밥버러지들이지. 밥버러지. 인권 앵벌이들이네. 이런 밥버러지들은 우리가 이게 상당히 우리 저 반국가적이고 이게 반민족적인 이 근데 그 밥버러지들. 시장을 갖다가 물론 뭐 자기네들 시장 개척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좀 역발상으로 시장 개척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저 그 외국인을 앞세우는 거 말고 외국인 노동자들 앞세우는 거 말고 역발상으로 다른 차원에서 좀 저 반대로 좀 저 그 시장을 갖다 좀 개척하게 하는. 그거는 또 공감해 가서 물어봐야죠. 공감해 가서 저 얘기 물어봐야.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쭉 진행을 하면서 그냥 문사연 같은 단체가 그런 걸 개척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약간 텔레파시가 통한 게 아닌가, 공감이 아니고 할 때가 해야지 그런 데에서 이런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인권을 앞서서 인권 변호사라고 이렇게 위선을 떠는 걸 보면 참 역겹습니다. 그래서 이런 밥버러지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박멸해야죠. 그냥 벌레들은 박멸해야 됩니다. 박멸. 사실 그 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법리 갖고 따지면은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머리 아플 수도 있고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 이전에 항상 저희가 저 말씀드리지만 이 법적인 논리 이전에 순리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크고, 이 사람들이 대전제를 무시하거나 대전제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대전제가 무엇인가, 순리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제대로 제시하는 것이 요번 오늘 팟캐스트 방송의 핵심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왜 수입에 들어오느냐,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수입에 들어오는 거고, 우리 저 궁극적으로 저 우리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우리 국내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대전제를 무시하고 그냥 그건 아예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냥 이 외국인 근로자들에도 조금 불리하고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인권 침해고 헌법상 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국가는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잠재적인 범죄자고, 그렇다면은 물론 그런 게 있죠. 국가가 국민들을 억압하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이익이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집합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국가를 갖다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 게, 이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이익까지도 침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국에 지금 제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 영향이 지금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남용이네. 오남용. 네. 저 귤이 저 회화를 넣으면은 저거 탱자가 된다듯이 좀 그런 그거는 신 박사가 너무 이 사람들을 너무 좀 고상하게 이제 포장해 주는 거고, 나 방금 말했다시피 뭐 포스트 모노지즘 보고 간에 밥버러지에 불과하다. 나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게 너무 고상하게 포장을 해주면 얘들을 너무 변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형 인권이라는 개념이 오늘 좀 듣다 보니까 그런 게 떠올랐어요. 이제 진짜 생계를 위해서 인권을 주장하시는구나 이분들이. 그러니까 거기다 밑에 받침을 하나 빼면 돼. 이권주의자들이지. 인권주의자. 내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런 건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잘 포장해 주기라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도 그 공국계나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더 나쁜 놈들이지. 공국계나 한 놈들이 이런 억지 주장을 한 사람들이고, 아마 그 뭐 탈민족주의 주장이라든지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지식인들의 그 탈민족주의 주장,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주장, 이런 뭐 관련 서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 좀 읽어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타는 거죠, 사실. 예, 참 예전에 보면은 일제시대 때 나라 팔아먹을 때도 다 배운 놈들이 팔아먹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 자꾸 뒤통수가 뜨끈뜨끈하길래 보니까 빨리 좀 PD님이 좀 정리하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진보 보수 저희가 이 다민족 공정 반대 활동을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진보 보수라는 게 말 그대로 진보 보수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저희가 참 뼈저리게 느끼게 됐거든요. 나는 진보요, 나는 보수요 막 떠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절대 그들이 떠드는 말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보셔야 합니다. 행동으로. 예, 이게 진보다 보수다라고 믿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나라 팔아먹는 인간들도 무지 많고요. 진짜 생계형으로 진보 보수 외치는 이 밥벌어지들도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들이 하는 행동이 정말 진보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가, 보수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문사연처럼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조금 좀 심사숙고하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예, 저는 어쨌든 뭐 명색이 사회자지만 오늘은 아주 그냥 신나게 참여를 했는데 대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고, 어떻게 우리 패널들 좀 더 한마디 남기시고 싶은 거? 예, 됐습니다. 예, 사회자가 너무 마무리를 잘했네. 예, 그러면 오늘 정말 이 귀한 정보 의견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패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봅시다.